아이가 6세, 7세, 8세, 9세 이 정도 연령의 범위에서 연산을 진행할 때, 덧셈 뺄셈을 진행할 때 어려움이 왔어요. 속도가 느려졌어요. 풀기 싫대요. 그러면 무조건 수일 확률이 높아요. 안녕하세요. 123 미니쌤TV의 김민희입니다. 아이들 연산학습 진행하시다 보면 얘가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안 되지? 또는 왜 이렇게 많이 틀리지? 갑자기 느려졌지? 뭐 이런 것들을 느끼실 때가 있죠. 연산학습을 할 때 여러 가지 아이들이 보이는 모습들의 이유는 다양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덧셈 뺄셈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연산을 진행하다가 어려움을 나타내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수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에요. 수라는 건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정말로 어려운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고대에서도 수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까지 300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그런 수학사의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아이들한테는 수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냥 어른의 입장에서 수는 당연한 거고 익숙한 거고 되게 쉬운 거고 다른 문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간단한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아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죠. 문자의 수가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그 수가 나타내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훨씬 더 어려워할 수 있는 거죠.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예요. 길이로 1m가 100cm죠. 그런데 1시간은 60분이죠. 단위에 따라서 그 단위가 나타내는 값들이 다 의미가 다르고 기준이 다르죠. 이걸 우리가 진법이라고 말하는 건데 자연수로 따졌을 때는 각 자리값마다 표현할 수 있는 숫자는 0부터 9까지, 즉 10가지의 숫자로만 각 자리의 값을 나타낼 수 있는 십진법이 적용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어려운 거고 실제 진법이 나와 있던 내용들이 학교 교과과정에 사라진 이유도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진법이라는 것 자체가 수학에서는 사라진 거나 또는 중요하지 않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이미 수 안에 들어있고 시간 단원 안에 나와 있고 길이 단원에 나와 있죠. 모든 단위를 배울 때 그 단위의 기준이 되는 것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아이가 6세, 7세, 8세, 9세 이 정도 연령의 범위에서 연산을 진행할 때, 덧셈 뺄셈을 진행할 때 어려움이 왔어요. 속도가 느려졌어요. 풀기 싫대요. 그러면 무조건 수일 확률이 높아요. 그럼 이 수를 어떻게 잡아주시면 좋을까요? 오늘은 수를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는 교재를 몇 가지 추천을 해드릴게요. 물론 수 체계를 잡아주고 싶을 때는 문제집으로는 해결이 되지는 않아요. 이건 일단 전제 조건이에요. 제가 지금 언급해드린 문제집을 푼다고 해서 드라마틱한 수 체계에 대한 이해를 가져오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렇진 않고요. 이거를 반복적으로 여기 내용에 있는 것들을 교구로 활용한다든지 또는 실제 생활에서 계속 수에 대한 자리값의 의미를 익히는 활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작업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져야지만 아이들이 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수체계를 점검하고 싶을 때 활용하는 문제집을 소개해 드릴게요. 수에 관련된 내용으로만 교재 구성은 하나의 단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진 않고요. 여러 교재 안에 여러 단계 안에 교재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연산교재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안에서 수를 익힐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다 그 한 권 안에 연산과 수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지금 제가 언급해드린 교재는 한 권에 수에 대한 체계를 그 범위에 해당하는 것들을 익힐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사고셈 6세 1호 교재입니다. 이 교재에서는 10가지 수를 익히게 되는데요. 이 10가지 수가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10가지 수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얼마만큼의 기간이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저희 첫째 아이를 집에서 연산학습을 진행할 때 아이가 5세 때 1부터 10까지 확실하게 익혔으면 좋겠다라고 1년 동안의 목표를 삼은 게 이 1에서 10범위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왜 이렇게 쉬운 거를 그 오랜 시간 동안 목표를 잡았냐고 물으신다면 아이들은 1부터 10까지 그냥 하나, 둘, 셋, 넷만 셀 줄 안다고 또는 3이 셋이고 이런 것들을 안다고 해서 1부터 10까지 내용을 익혔다고 볼 수 없고요. 1부터 10까지 수를 세기도 해야 되고 하나, 둘, 셋, 넷도 알아야 되고 숫자의 모양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 숫자가 나타내는 양의 값도 알아야 되고 거꾸로 수세기도 가능해야 되고 어떤 수를 물어봤을 때 앞에 1자군수랑 뒤에 1큰수 즉 1자군수는
앞의 수랑 같은 뜻을 의미한다는 거, 읽은 수는 뒤의 수랑 같은 뜻을 의미한다는 것들을 아이들이 배우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1부터 10까지의 수에서 들어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가르기 모으기 활동도 10범위 안에서 열심히 연습하는 것 또한 저는 이 범위 안에서 아이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교재 안에서 아이들 보통 6세 친구들이면 10가지의 수를 확실하게 익히는 거에 목표를 두시고 이 교재를 풀려보시거나 여기 내용들을 활용해서 활용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스텝으로 추천드리는 교재는 마찬가지 사고샘 7세 3호 교재입니다. 이 교재에서는 50가지 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아이들 초등학교 수학 교과 과정을 살펴보면 1학년 1학기에서 50가지의 수를 마지막 5단원에서 배우게 되거든요. 이 단원에서는 20이면 20, 30이면 30 등의 수를 읽는 방법도 배우고 묶음이나 낱개를 가지고 두 자릿수 나타내는 것들을 배우게 되죠. 아이들이 이 교재를 통해서 10가지 범위를 익힌 거에서 이제 두 자리로 가는 확장하는 개념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43, 37 그냥 이렇게 읽거나 그런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 느낌적으로 이해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사실 진짜로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39에서 하나가 더 많아지면 40. 즉 1의 자리가 0으로 바뀌면서 10의 자리가 한 자리 올라가는 거죠. 그거는 모든 수에 대해서 마찬가지잖아요. 99에다 1 더하면 100. 1009에다 1 더하면 1010. 사실은 계속 똑같이 적용되는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50가지 수에서만 익히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요 범위 안에서 아이들 수를 익히게 한 다음에 그걸 확장해서 그럼 49 다음이 50이면 149 다음의 수는 뭘까?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서 아이들이 익힐 수 있게끔 이 교재에서 해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활용하기 좋은 교재는 연결 큐브와 같은 교구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물론 수 막대가 이렇게 이미 붙어져 있는 10개 막대와 낱개가 있는 교구도 있지만 아이들이 10개가 흐트러져 있는 그 낱개의 상황을 하나하나 연결해서 10개 묶음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는 활동 자체도 굉장히 아이들 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이 교구를 같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1학년 3호 교재에 있는 100가지의 수, 1000가지의 수 내용을 연결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범위에서부터 두 자리, 세 자리까지 이제 확장하는 이렇게 내용들은 사실은 시중교재에서 많이 구성되어 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보통은 연산교재라고 우리가 선택을 하면 그 교재 안에 연산만 연습을 하게 되지 수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연산을 아이들이 해 나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수가 일단 기본으로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연산이 얹혀져야 그래야 연산에 구멍이 생기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언급해드린 수 교재를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시면 좋고요. 아이들이 10가지 수를 다 풀었다고 해서 그 다음 바로 연이어서 50가지 수를 풀기는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이 친구가 이미 8세여서 그 범위까지 수를 다 익히긴 했는데 한 번 정리해야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순서대로 풀려도 괜찮지만, 만약에 유아 친구인데 내가 수를 좀 확장을 하고 연산을 들어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선 10가지 수를 교재를 천천히 진행하면서 교구 활용 같이 해주시고, 마찬가지 50가지 수 교재를 천천히 진행하면서 교구 활용 해주시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셔야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쉽게 어머님들이 구매하실 수 있는 교재 중에 하나가 교구랑 같이 들어있는데요. 슈필마테 A1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이 교재 안에는 교구가 같이 들어있어서 백판 교구가 들어있거든요. 백판에 대한 활용도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일단 1차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팁들을 익히는 것보다는 1차적으로는 칩을 정확한 위치에 얼마나 빠르게 제자리에 놓을 수 있는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 백판 활동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A1 교재 안에는 백판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백판에서 아이들이 어떤 규칙을 찾으면 좋은지 등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교재 푸는 것만 진행하지 마시고 같이 겸해서 진행을 해보시면 훨씬 더 풍성하게 수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분명히 거듭 말씀드리지만 연산에 어려움이 있거나 연산 진행이 제대로 안 되거나 두 자리 세 자리 가 빠르지 않거나 실수가 많다. 일단 첫 번째 1차적으로는 수에 대한 이해가 이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해소를 하고 나서 이제 다음 스텝 다른 연산을 진행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덧셈 뺄셈 연산을 진행할 때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 체계를 잡아주는 교재와 교구들을 추천을 몇 가지 해드렸어요. 그럼 다음번 영상에서는 아이들이 수 체계를 정확하게 익혔는지 안 익혔는지,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은지 실생활 활용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